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혹시 뭐 잘 들리시는지 피드백 좀 주실래요? 아, 잘 들린다고요? 다행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현대사회와 정신건강 황석현이고요. 네, 처음 뵙겠는데 직접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면 좋았을 텐데 사실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 첫 시간에 OT를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OT에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제가 올린 동영상을 다 듣고 오셨으면 오늘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다음 주 또는 이제 다다음 주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면대면 강의를 할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하고 강의를 복습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글에 그 동영상 3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듈 1, 2, 3을 올렸는데 그 강의들 혹시 보셨으면은 오늘 내용이 그냥 반복해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직 못 보셨으면은 괜찮습니다. 뭐 오늘 이번 주 중에 보셔도 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이클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뭐 출첵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소크라티브의 출첵을 하고 강의 진행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강의에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위기를 좀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이제 공지를 하자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채팅창을 닫아놓고 강의가 끝날 때는 채팅창 열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훨씬 더 부드럽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제 집중하기가 좋다고 얘기들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이쪽에는 제 강의하는 모습과 이쪽에는 이제 채팅창이 있어서 자 왔다 갔다 이제 고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이제 마이크 소리가 좀 작으면 여기서는 지금 마이크를 지금 그 켜놓고 입력해서 하는 거는 지금 아직은 아니라서 혹시 그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69분이시네요.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공지와 관련돼서 그 하나 더 지금 오늘 뭐 다시 뭐 실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당장 출첵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특히 동영상 시청과 관련돼서는 몇 분의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 잠깐 이제 살펴보자면 그 제가 OT뿐만이 아니라 그 1차 시대 이번 주에 그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뭐 올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에 대한 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의 전반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질문도 받는 시간을 이 끝에 좀 받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채팅창을 지금은 꺼놓겠습니다.
자,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 모듈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듈에서는 정신건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신건강의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의 다양한 설명 수준을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정신건강의 의미와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인데,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크게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서 소극적인 관점은 사실 기존의 건강에 대한 관점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또는 생활이 깨지면 깨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질병이 발병돼서 이게 깨지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기존의 소극적 관점이라면, 적극적 관점은 성장 모형으로서 사람들이 본인의 최적의 그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능동적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바로 적극적인 건강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안 하거나 식단 조절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나는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런데 이 적극적 관점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이고 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첫 번째 모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수준은 몇 가지 수준이 있느냐? 사실 4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생물적 수준, 심리적 수준, 사회적 수준, 그리고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생물적 수준은 정신건강이 우리의 뇌 또는 우리의 호르몬,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의 정신건강은 신체적 조건에 의존한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관점이 되겠고요. 심리적 수준은 개인 특성, 개인의 포커스를 초점을 둬서 발달 배경, 개인의 태도, 성격,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나 대처 방법, 또 외상적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심리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수준인데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학교, 이런 맥락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이 또 환경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국가나 또는 지역사회의 정치인들은 적절한 체계 또는 정책 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사회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요, 제가 동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사회적 수준, 사회적 안정감이 높아지면, 그리고 잘 살게 되면 더욱 행복하고 정신건강이 좋아지느냐? 연구 결과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결과들이 지배적입니다. 예컨대 국가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자살률이 경제 수준이 발달하면서 더 낮아진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좀 잠깐 보면은 이 공동체 의식이 낮고 환경적인 안정감이나 건강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도 낮은 위치고 이 네 가지 요소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배우자, 자녀, 소득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의 요소가 행복의 요소가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동기나 그런 것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죠? 왜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하죠? 왜 취업을 하려고 하죠?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챙겨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거나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또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거나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사는 그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배우는 내용들을 그냥 머리로만 배우시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어떻게 이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이행하면서 본인의 그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본인의 태도와 이 미래에 대한 조망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면 이 강의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수준인데요. 영적 수준이라 하면 특정한 종교 행위나 종교적인 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의미, 물론 작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본인의 어떤 존재 의식에 대해 의식을 갖고 내가 이 태어난 이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그 의미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동영상에도 얘기는 했지만 이 우주가 방대하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위대하고 큰 우주가 본인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는 사실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 우주의 존재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하고 우주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조망할 때 그 우주 밖에서 마치 우주의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본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지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 사고 하시는 분들은 나 없어도 다른 사람들 잘 살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 수준이 충만한 분들은요. 본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본인의 그 삶의 어떤 의미가 이 큰 우주의 존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론 또는 시스템 이론은 이러한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인데
정신적인 개인의 정신 건강은 개인의 습관이나 또는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의 영향을 받고 서로 그 위계들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건강 행위가, 마스크를 쓰는 행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한 국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계 속에서, 다른 체계 안에서 존재하고 우리는 이 체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약 수준이고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약을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듈에는요, 정신건강의 실현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건강의 실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활기차고 상쾌한 삶. 그 활기차고 상쾌한 삶은 신체적인 건강을 많이 의미를 하죠. 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 정상적인 people는 normal people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만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요. 그런데 healthy people, 건강한 사람을 치면요, 이 배경색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하늘이 나오고 이 활달하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정신건강이 실현되는 활기차고 상쾌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수면, 잠을 참 잘 자고 잘 일어나는 모습, 상쾌하게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그런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리워지고 또 내일이 또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 활기차고 상쾌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삶은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죠. 주관적인 느낌.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진행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적인 즐겁고 유쾌한 그러한 상태를,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적극적인 삶은 삶의 지향입니다. Life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수동적으로 일을 미루고 자신의 어떤 삶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더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적극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심리학에서는 here and now라는 문구가 있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가 과거에는 부족하고 과거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리고 또 미래에 굉장한 꿈이 있더라도 사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지금 제 손 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만들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통찰을 얻고 사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소확행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전반,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 내 관점에서 얼마나 부합하고 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가, 그러한 통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진행형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인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 양식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비디오에서는요, 권성만 교수님께서 얘기한 7가지, 대학 생활의 7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우정의 즐거움, 희망의 즐거움, 자유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 도전의 즐거움, 낭만의 즐거움. 7가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중에 이 몇 가지만이라도 충만하게 즐긴다면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MT 갈 시즌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 새로 만나서, 이런 관계도 형성하고, 우정도 쌓고 그럴 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못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즐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또는 과거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섣불리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용기를 얻고 또 앞으로의 이 대학생활의 어떤 로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 중에, 학기 중에, 중간고사 때 정도 되면 사실 벚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고, 또 사진을 막 찍고 싶고 그런데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그걸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의를 이제 늦게 시작을 해서 개강이 좀 늦어서 그런 부담 없이 좀 꽃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제가 강의를 휴강을 하고 같이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잦아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그 강의 끝부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제언하고 싶은 생활 양식, 그리고 생활 태도, 여가 시간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본인의 어떤 버킷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강의 말미에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의미 있는 일 하기, 번지 점프, 패러글라이딩 해보기, 나의 능력 키우기, 콘서트 가보기, 운동 꾸준히 다니기, 좋은 몸 만들기, 다이어트 성공, 자신에게 세우는 잣대를 완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살기, 높은 자존감, 자신감 갖기,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하루하루 보람차고 재밌게 사는 것을 꿈꾸기,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찾기, 무사히 졸업하기. 이것 말고도 학교 수행과 관련된 에이플 받기, 현대사회 정신건강에서 에이플 받기,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버킷리스트에 대해 생각나는 바가 없다고 쓴 친구들도 있어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틀린 인생이라고 평가한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일단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바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틀린 인생, 또 바른 인생도 아니에요. 뭐 100% 다 바뀐 게 아니니까 너무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좀 여유롭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방송이 끝난 다음에 socrative.com, socrative, socrative.com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공지에도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쓰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지시문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쓰시면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그 버킷리스트를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장 모듈 3의 요약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이 장의 학습 목표는 정신건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신건강의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의 다양한 설명 수준을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정신건강의 의미와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물어보시고 또 저기 소크라티브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거는 이제 공지에 저번에 이제 올렸던 건데 다음 주 월요일 3시부터 5시 다음 강의도 생방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공지를 몇 개 올리고 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미리 동영상을 찍어서 3시 이 월요일 강의는 동영상 강의 그리고 3시부터 4시는 생방 강의 그렇게 이제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공지사항을 이제 자주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혼란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시간 채팅을 킬 텐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직접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 외에 다른 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올리시는 동안 소크라티브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멘트나 질문 올리실 수 있는 섹션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좀 전에 이 소크라티브에 접속한 학생들은 제가 다시 잘랐어요.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방을 다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크라티브에 다시 들어오셔서 학생 스튜던트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룸 네임을 황1122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1. 오늘 시청 소감은 2. 강의에 대한 질문 3.
자신의 버킷리스트 4. 개인적인 질문 상담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나 상담 내용은 여러분들 익명으로 혹시 이제 다음 그 강의 시간이나 그럴 때 나누면서 그 강의 첫 시간에 그것을 먼저 다루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크라티브에 접속한 친구들이 28명이 있고요. 네, 아직 뭐 대답은 없네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소크라티브는 이제 한 20분, 30분 동안 열어놓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쓰시는 동안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면대면 강의 이후에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의 교재는 사실 이 강의 PDF 파일을 모아서 취합해서 복사해서 프린트물로 나눠드렸거든요. 그런 이제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언제 이게 이제 풀릴지 몰라서 일단은 PDF 파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 또는 이제 면대면 강의가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 프린트물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책을 산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강의 PDF 파일을 잘 이제 보셔서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뭐 쓰시거나 기입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몇 개 적어야 하나요? 뭐 한 3, 4개? 중요한 거 4, 5개 정도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1년 1학기 들었던 재구 수강생인데 1학기와 교재 내용이 달라진 점이 없다면 그대로 교재를 사용하도록. 네, 대부분 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속했는데 관련 링크만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접속하셨던 게 소크라티브를 접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socrative.com에 들어가시면 socrative.com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로gin이 있습니다. 로gin이 있으면 거기에 학생 로긴으로 스튜던트 로긴으로 들어가신 후에 룸 넘버 방 번호를 방 이름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황1122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들어가시면 이제 질문이 떠요. 그러면 질문이 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예컨대 첫 번째 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고 1주차 내용을 듣고 유튜브를 보니 더 이해가 잘 갔다라고 쓰셨는데 이제 시청 소감만 쓰셨네요. 그쵸?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시면 2 없음 3번 자신의 버킷리스트 쓰시고 4 개인적인 질문 상담 내용이 있다면 없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도 상호작용하고 강의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채택한 방법은 이거고요. 네, 찾으셨네요. 네. 그리고 네, 이름 영어로 써야 하나요? 네, HWANG1122로 쓰셔야 합니다. HWANG1122 몇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올린 거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하고. 네. 어떤 친구가 버킷리스트로 학점 4.0 넘어보기라고 쓰셨네요. 네. 봉지에서 피크닉 즐기기, 연애하기라고 쓰신 친구도 있고 친구들이랑 꽃 구경하기, 전남대학교 캠퍼스 구경하기 쓰신 분 있고 혼자서 자전거 여행 가보기
네, 좋네요. 열기구 타보기. 열기구 한국에서 탈 수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쵸? 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요. 마스크가 없어서 나가기도 애매하네요. 라고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런 고민 쓰신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할게요. 이 친구한테 마스크 2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마스크 2개요. 좀 예, 피 같은 마스크인데 2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2개를 아주 좋은 필요한 데 쓰시고 저한테 쪽지를 어떻게 썼는지 쪽지를 보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전에 했더니 좀 이벤트에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 마스크 때문에 못 나가겠다, 마스크가 없어서, 이 친구는 저한테 문자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학과에다가 마스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꿈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실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 2개 정도는 제가 이렇게 힘든 거는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좀먹는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열등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등감 때문에 사람이 더 발전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사람, 더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고 보는, 그게 바로 아들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열등감에 젖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문제가 돼요. 열등감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동기를 줍니다. 저희 쌤쌤 스튜디오 이 채널에요. 그 검색을 하시면 자업자두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작년에 실시를 했어요. 한 몇 주 동안, 한 2달, 한 3달 동안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동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활동들, 제 블로그에 그 활동 내역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없이 우울해지는 날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없이 우울해지는 날은 나가세요. 나가서 걸으세요. 우울해지지 않을 때까지 걸어보세요. 생각 없이 뭘 생각을 해야 되거나 그거보다 그냥 멍 때리고 걸어도 되고요. 걷다가 이거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뛰세요. 그리고 뛰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이 될 때까지 뛰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까지 내가 우울해질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좋아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꿈들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쵸? 도전의 즐거움을 가지고 공모전에 나가서 좋은 수상을 해보고 뿌듯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 친구도 있고요. 또 마음에 맞는 친구 사귀고 정말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라고 한 친구가 있는데, 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역지사지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나하고 내가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씨 왜 지금 와서 전화하냐? 너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되게 반갑겠죠. 그쵸? 우리는 사실 우리 관점에서만 보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웃긴 거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들한테 왜 친구를 못 사귀냐 그러면 다가가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가면 넌 어떨 것 같냐 그러면 되게 반갑죠. 그리고 되게 고맙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먼저 다가가세요. 예? 뭐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면 연락해 보세요. 연락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연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놀라운 즐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막 반가운 친구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라면 연락이 어느 정도 끊겼어도 다시 이제 연락이 되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즐거움이 또 기대가 앞서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꼭 사귀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으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글을 쓰세요. 그 고민 목록을 쓰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그냥 그 고민 목록에다가 남겨두고 잠드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자, 벌써 3시 42분이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연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에 질문들 또 올라가 있는데 이름 한글로 썼는데 괜찮죠? 네, 이름 한글로 써도 괜찮고 영어로 써도 괜찮아요. 네. 이름 영어로 쓴 친구도 있네요. 학번은 기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없는 이상 없으면 괜찮고요. 계속 waiting for the next activity.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완료된 거예요. 소크라티브가 제가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지시문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waiting for the next activity가 뜨면 잘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출첵이 인정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나가셔도 돼요. 소크라티브 나가셔도 되고 채팅창에서도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소크라티브 하셨으면 출첵된 거고요. 출첵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좀 전에 waiting for the next activity가 뜨면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공지사항에 출첵 여부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 올라왔던 질문에 학번은 적지 않고 지난번에 올랐던 질문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첫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만 소크라티브 접속하셔서 출첵을 하시는 거고 동영상 시청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누가 완료했는지. 그러니까 그 동영상 시청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출첵을 위해서 소크라티브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waiting for the next activity 창만 뜨는데 제대로 답장이 보내주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 학생들의 이름을 좀 불러드리면 박지환, 명예림, 김민희, 오다연, 김효진, 유시은, 조예인, 김희연, 김지은, 이시은, 김민수, 최혜연, 이지윤, 박경욱, 최여울, 최리사, 박동민, 김세연, 송영권, 김채은, 김규리, 유다영, 강다윤, 인예지, 임다희, 김예서, 김은빈, 김하연, 이해녹, 박경석, 한재윤, 김민선, 임진주, 정지연, 이해녹, 김도예, 김영환, 백종재, 유시은, 우다현, 김도연, 박상우, 최지선, 한희영, 김동훈, 최지은, 오설인, 현아, 박재원, 여정민, 강현민, 정찬민, 정지환, 고은아, 황광영,
황광영, 강지우, 김현우, 고나무, 이서연이네요. 조연희, 오세희, 재주원, 김자윤, 김민선, 김한홍, 박보은, 김예서, 김도영, 강세희, 김하슬람, 김민경, 윤은수, 이시은 등이고요. 그게 이제 역순으로 입력하신 분 역순으로 제가 불러드렸어요. 최스덕, 윤정현, 박민지, 신세봄, 송지민, 김성빈 등이 올리셨네요. 자,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소크라티브 답변 한번 제출하면 다시 못하나요? 제가 이 설정을 한 명이 한 번씩밖에 안 하도록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올리실 때는 그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는 힘든데 이름만 잘 올리셨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다시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이에요. 자, 벌써 46분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서 저도 좋았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 수가 73명인데 이 강의가 사실 별 3일에서 진행이 되면 120명까지 이 수강생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막았어요. 80명 수준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개인적으로 그 상호작용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또 뵙기 바랍니다. 소크라티브는 앞으로 4시까지는 열어둘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너무 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소크라티브 접속하는데 좀 버벅거리시는 분들 위해서 열어둘 테니까 거기에 혹시 지금까지 아직 대답 못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출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작별 인사하고 다음 시간 기약할게요. 유튜버들 항상 이거 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